세계 2위였던 나라 일본. 그 일본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1980년대 일본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경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은 잃어버린 20년이 되었고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와 달러 강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과 함께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합니다. 이 조치로 인해 일본의 엔화 가치는 불과 1년 반 만에 60% 넘게 급등했습니다. 1985년 당시 한 달러에 240엔이던 환율은 1988년에는 120엔 수준까지 오르게 되었죠. 환율이 급격히 오르자 일본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지나치게 비싸졌고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수출이 부진해지자 일본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자금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도쿄 땅값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니케이 주가지수는 1989년 38,957포인트까지 폭등하며 정점을 찍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거품 경제가 정점에 달합니다. 그러나 거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0년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과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합니다.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투자자들이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동시에 붕괴했습니다.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접어듭니다. 거품 경제 시기에는 고환율, 고성장, 고자산 가치가 특징이었지만 붕괴 이후에는 저성장, 자산 가치 하락, 그리고 금융 경색이 지속되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1만 포인트 선으로 주저앉았고 도쿄의 땅값은 최고점 대비 7.80%까지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나빠져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이 20년 넘게 이어졌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으며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지 못한 채 수익 악화를 겪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겹쳤습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30%를 넘었고 생산성과 소비가 동시에 줄어들며 세금 부담과 복지 지출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은 지금의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까지 이 모든 흐름은 일본이 먼저 겪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실패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시작된 엔화 급등과 수출 둔화, 이를 만회하기 위한 내수 부양과 그로 인한 자산 거품, 그리고 결국 거품 붕괴로 이어진 장기 침체.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다른 선진국들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